자, 교재는 92페이지 제11강 명예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노트를 한번 펴보시죠. 노트는 104페이지. 자, 명예에 관한 문제는 자, 307조 1항이 있는데요. 307조 2항이 있고 공연히 사실적시에서 명예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자, 2항은 허위사실적시하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되어버리죠. 3항을 보시면 사자 명예훼손죄가 있어요. 309조 1항 2항은 출판물에 관련된 거죠. 자, 그런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국가에서 이 사실은 진실을 말합니다. 진실된 얘기를 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한대요. 뭐 북한도 아니고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명예에 관한 죄, 타인의 명예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뭡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이 충돌하게 되는데 우리 310조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 명예훼손죄 행위가 진실되고 그 다음에 공익성을 갖추었다면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다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어요. 307조 1항에만 있다는 걸 받으시고 출판물에 의한 것 같은 경우는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목적범이 있고 여기까지가 명예훼손죄 파트입니다. 자, 311조가 이제 모욕죄 파트죠. 공연히 모욕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 모욕죄는 사실적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명예훼손죄를 보시면요. 사실적시란 말은 다 있죠. 그렇죠? 307조 1항 2항 사실적시 있고 308조에도 있고 309조에도 307조 1항과 2항의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시는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모욕죄는 사실적시가 없다. 자, 그 점에서 구별된다는 것이고요. 공연성에서는 명예훼손죄든 모욕죄는 다 있죠. 공연히 307조 1항 2항에도 공연히 311조 공연히 있고 됐죠. 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요. 추상적 위헌범이고 미수가 없어요. 자, 이거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보호법익은 똑같아요. 외적인 명예이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307조 1항 2항, 309조 1항 2항 이 두 가지는요. 반의사 불벌죄. 그래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는 벌할 수 없어요. 합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반면에 이 308조와 311조는 친고죄입니다. 308조가 무슨 죄죠? 사자 명예훼손죄입니다. 311조는 모욕죄고 그래서 앞글자를 땁니다. 사모님은 친히 고소가 있어야 한다. 친고죄가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된다? 반의사 불벌죄 이렇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교재를 갑니다. 자, 방금 보았듯이 이 보호법익은 외적인 명예다. 자, 보호 정도는 추상적 위헌범 미수가 없다 했습니다. 자, 판례 보죠. 판례 빨간색 드시고요. 자, 명예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내적인 명예, 외적인 명예 뭐 등등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양자의 보호법인 전부 다 외부적 동그라미 명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면서 얻어지는 외적인 명예가 보호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끊고 자, 명예훼손죄는요 사실적시가 있지만 자, 보세요. 사실적시가 있죠. 근데 모욕죄는 사실적시는 없고 그렇죠? 구체적 사실적시는 없고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면 모욕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그 도표를 보시게 되면 자, 이 사실적시라는 부분에서 명예훼손죄는 필요하지만 모욕죄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 다음 사자 있죠. 명예훼손죄는 있지만 모욕죄는 없습니다. 경찰 승진 문제 나왔죠. 310조는 307조 1항에는 있지만 모욕죄는 없고요. 자, 됐죠? 그 다음 소추 조건은 친고죄가 뭐죠? 사자 명예훼손죄일 때 친고죄가 있죠. 명예훼손 두 가지가 다 있는데 모욕죄는 친고죄만 됩니다. 자, 올라가시고 자, 성격 나왔죠? 하나만 알아두시면 꼭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사모님, 그때 사 밑줄 그시고 모 밑줄 그시고 친히 고소가 있었는 친고죄, 나머지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했습니다. 자, 쭉 내려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명예훼손죄가 파트를 보죠. 자, 조문을 보시면 1항은 사실이고요. 2항은 허위 사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반의사 불벌죄 나와 있고요. 자, 명예의 주체 보죠. 자연인, 사자,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다 됩니다. 근데 안 되는 것이 있죠. 가족이나 동리나 사교단체는 이 집합 명칭으로서는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집합 명칭으로서는 주체가 될 수 없는데 그 개개의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될 수는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 중요한 판례가 나왔는데요. 국가, 정부, 밑줄 그시고 X. 국가나 정부기관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언론 보도로 인해서 그 공직자에 대해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 할지라도 웬간에서는 뭐다? 명예훼손죄가 되지를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안 될까요? 피해자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술 한잔 하다가 정부를 비판할 수 있고 국가기관을 정책을 잘못하면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아무리 술 안주감으로 쓰여진다 할지라도 웬간에서는 피해자가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될 수가 있는 여지가 있긴 있어요. 그 내용이 가로입니다. 공직자 개인에 대해서 가족관계, 처자식은 어떻고 심히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을 해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때는 공직자 개인에 대해서 면허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이상 갈아 닫고 웬간에서는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해서 명예훼손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 기출문제는 그 가로 열고 닫은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 최신 판례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네 번째 줄에 국가 밑줄 그시고 X, 지자체 밑줄 그시고 X, 국가나 지자체 역시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피고인이 고흥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흥군 세무치시고 비방을 목적으로 경멸적 감정을 표출했다 할지라도 뭐가 안 된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가 없다. 됐죠? 자,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가족이나 동리나 사교단체는 집합 명칭으로서는 주체가 될 수가 없지만 그 구성원 개인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집합 명칭 한번 볼게요. 자, 집합 명칭에 의해서 집단 구성원 모두가 명예가 침해됐을 때는 구성원들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법과대학의 모 교수가 뇌물을 받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S법과대학의 모 교수가 성매매를 했다. 모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 모 씨가 성매매했다. 판사가 뇌물을 받았다. 자, 이름은 적시하지 않고 성 이름만 땄어요. 성 이름만 땄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근무하는 근무지에 있는 그 다른 동료들이 함께 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그 구성원 모두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끊고 막연한 표시만 갖고서는 될 수가 없죠. 서울시민, 정치인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될 수가 없어요. 작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죠? 국민은 개, 돼지다. 국민들, 범위가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명예훼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밑에 판례 봅니다.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그 피해자는요, 빨간 펜으로 특정되어야 돼요. 그러나 서울시민 밑줄 그시고 X, 경기도민 밑줄 그시고 X, 범위가 넓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집합청 명사를 썼다 할지라도 그 범위에 속하잖아요.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다면 그때는 각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여기서 보세요. S법과대학의 교수, K법원 판사, B경찰서 경찰관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적시하지 않고 모 씨가, 그러니까 성은 모 씨가, 김모 씨가, 그렇죠? 아니면 김씨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이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이름을 적시하지 않기 때문에 않더라도 그 지구대에 있는 그 근무자 전부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범에 속하는 특정인이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다면 그 지구대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뭐가 된다?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됐죠? 이거 체크했네요. 집합적 명사 미칠 것이고요. 썼을 때 그 범에 속하는 사람이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다면 각자가 될 수 있다. 자, 이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죠. 자, 보세요. 자,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 그랬어요. 집합적 명사를 썼죠. 그쵸? 근데 이름 석자를 거론하지 않았어요. 그냥 교사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 모두 다가 뭐다? 혐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학교에 37명, 총 66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37명이 319 동지회였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군지 웬만하면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밑에 줄에. 그쵸? 따라서 이 319 동지회는 66명밖에 안 돼, 집단의 규모가 작고 거기에 속해 있는 교사들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특정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 석자를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 37명 모두 다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뭐가 된다?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됐죠? 자, 공연성을 보도록 합니다. 자, 공연성이라 하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개념 정의를 내립니다. 여기서 또는 이란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노트를 펴보시죠. 자,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공연성이란 말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단 말입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란 말의 의미는 불특정 and 다수인, 불특정 and 소수인, 특정 and 다수인은 이론 여지 없이 전부 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포함된다고 보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떠들어대면 공연성을 갖췄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이 특정된 소수인은 몇 사람? 한 사람. 이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에 대한 나쁜 얘기를 했다고 했을 때 이것이 공연성이 갖췄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학설과 판례가 있는데 학설은 필요 없고 판례는 전파성 이론을 취해요. 자, 전파성 이론이 뭔지 잘 보세요. 자, 보세요. 특정된 소수인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특정된 소수인에게 C와 관련된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자, 한 사람에게 얘기죠. 한 사람에게 1인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1인에게 얘기한 것이 공연성을 갖췄나? 이런 말이에요. 갖췄냐? 이런 말이에요. 근데 판례가 전파성 이론을 취한다니까요. 이 전파성 이론이 뭔가요? 전파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대방 B와 그 피해자 C, 이 BC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관계. 이 BC가 어떤 관계다? 밀접한 관계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B가 이 DEFG라는 제3자들에게 C에 관련된 얘기를 막 안 할 거예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떠들고 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말은 전파성이 없어서 결국 공연성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 자, 판례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B씨가 어떤 관계다? 가족이다. 자, 가족이다. 그렇죠? 가족이다. 그 다음에 친척이다. 친구다.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다. 동업관계를 갖고 있다. 또는 B씨가 동일이면 본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B가 함부로 떠들고 다니질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전파성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반면에 뭐 동네 사람에게 얘기했다.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했다. 뭐 컴퓨터상에서 비공개 대화방에서 막 떠들어댔다라고 했을 때는 이 B씨가 밀접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전파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리하시고 자 문제는 이 기자입니다. 기자. 자 기자에게 얘기했을 때 될 것이냐. 이 B가 누구다? B가 기자라는 거예요. 기자일 때에는 우리 판례가 두 개로 나눠보게 되는데요. 자 그때는 기사화를 했다면 공연성이 있는 것이고
기사화를 하지 않았다면 공연성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되셨죠? 자, 교재 갑니다. 자, 보세요. 방금 보았듯이 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란 말을 어떻게 풀 것이냐와 관련해서 뭐 다 되는데 문제는 한 명, 이 한 명, 특정된 한 명에게 이해할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전파성 이론을 취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판례 보도록 하죠. 자,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검은색 한 동그라미.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빨간색으로 전파성이 있다 밑줄 그시고 그러면 공연성이 충족되어서 명예훼손죄가 되겠지만 파란색으로 전파성이 없다 밑줄 그시고 그랬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됐죠?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보통 사람. 이 보통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 사람에게 얘기했을 때에는 그때부터 곧장 뭐다? 전파성 이론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통 사람에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과연 전파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공연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지만 이런 말입니다. 자, 문제는 누구다? 자, 문제는 이 기자란 말이에요. 기자한테 얘기했을 때는 빨간색으로 보도가 되면 동그라미 전파성이 있다고 보겠지만 파란색으로 보도가 되지 아니하였다 세모 외에도 전파성이 없다 세모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전파성이 있다 전파성이 있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네요. 되는 것은 공성이 있고 세모 찍은 것은 없습니다. 기자는 보도가 되었는가 보도가 되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나눈다. 됐죠? 자, 기출문제처럼 이는 기자를 통해서 하여 달리 볼 곳이 아니다. 아닙니다. 달리 봅니다. 마지막에 틀렸네요. 자, 공연성이 인정된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 펜 들으시고. 자, 여러 명의 편지 수신인에게 얘기했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대요?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 유포 가능성 밑줄 쫙 끄시고. 공연성이 있겠죠? 자, 두세 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두세 사람에게 얘기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외부 전파 가능성 밑줄 쫙 끄시고. 있다면 또 전파성이 있다. 공연성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 3번 판례 보시면 누구한테 보냈나요? 관리단 감사 동그라미.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도 수신인 동그라미, 두세 사람 동그라미 이런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이 관리단 감사가 나하고 그 피해자하고 어떤 관계가 아니잖아요. 어떤 관계도 아니죠. 그럼 뭐다? 공연성을 갖췄다 이런 말이에요. 자, 됐죠? 그 다음 한 사람씩에 불과했지만 지금 선거 동그라미 선거철이기 때문에 뭐 이상한 얘기 다 들어다니잖아요. 그렇죠? 전파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자, 전자게시판 동그라미 그 다음에 밑에 비공개 대화방 동그라미 전부 다 전파성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전자게시판이죠. 그 다음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란에 댓글 동그라미 달았을 때 그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전파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7번 보시면 1대1 비밀을 지키겠다 1대1로 얘기했다 필요 없어요. 이 컴퓨터니까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되죠. 자, 그 다음 빨간색으로 동네 사람 동그라미 그 다음 세 사람 동그라미 15인 동그라미 200명 동그라미 전파성이 있습니다. 자, 다수인 동그라미 10명 동그라미 30명 동그라미 71명 동그라미 4명 동그라미 아니 지금 한 명 갖고 전파성 갖고 따지는데요. 한 명 이상이면 전부 다 웬만하면 전부 다 전파성 인정됩니다. 사람들 동그라미 회원들 동그라미 그쵸? 전부 다 여러 명이기 때문에 전부 다 전파성 인정된다고요. 자, 부정되는 거 파란 편을 들으시죠. 자, 1번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네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 안 하고 네 본인 이 얘기를 듣는 당신 얘기했습니다. 본인만큼 가까운 게 있나요? 그쵸?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귀한 말로 떠들었다 할지라도 네 얘기했다고요. 전파성 없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골 때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가 떠들고 다녀요. 그 사람이 직접 떠들고 다녀요. 그랬다 하더라도 이건 아직 예외적인 사항이고 원래 니한테 니 얘기하는 것은 전파성이 없다고 봐요. 그 다음 과부네요.
과부 밑줄 그으시고, 단둘이 있어요. 누구 듣는 사람도 없어요. 당신 얘기했다고요. 1번과 2번은 당신 얘기한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전파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처만큼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남편, 그쵸? 친척, 모두 지방간이다. 전부 다 전파성이 없다는 거예요.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그 다음 친구들, 그쵸? 밑에 친하게 지냈다. 친구들 아닙니까? 그쵸? 10개월 때까지도 어떤 얘기도 안 했잖아요. 그쵸? 전파성이 없었다 보는 겁니다. 10개월까지 얘기 안 하다가, 안 했어요. 안 하다가 관계가 악화되니까 그때 가서 알렸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 미쳐봤을 때, 10개월까지도 어떤 얘기 안 했다고요. 이런 점에 미쳐봤을 때, 이것은 전파성이 없구나. 친한 관계니까, 관계였었으니까, 이런 말입니다. 자, 사업상 동업관계 함부로 떠들고 다니지 않는 거예요. 학교법인 이사장 역시 사업상 이해관계가 맥힌 사람들이죠. 그렇죠? 학교법인 이사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학교들이 한데 자기네 학교들한테 별로 안 좋은데 학원도 마찬가지죠. 학원 원장이 학원 강사들에게 나쁜 얘기 따라 함부로 떠들고 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측근이다 세모.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증거자료 미리 은밀 세모. 재판이기 때문에 법정에 가기 전까지는 전부 다 비밀리에 붙이는 거예요. 전파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이 두 개 같은 판례인데 이 두 가지가 같은 판례란 말이에요. 자, 구원파 아시죠? 세월호 사건 이병헌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원파 신자에게 구원파 지도자에게 했습니다. 아니, 같은 신도들 아닌가요? 그렇죠? 구원파 세모 같은 신도들 아니에요? 철저하게 지키겠죠. 전파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14, 15부를 잘 봐두셔야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해가 쉬웠는데 자, 14번을 보시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의뢰 범죄 경력 기록을 파란펜으로 같은 아파트다 이거예요. 병에게 보여주면서 전과자이며 나쁜 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공연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아니, 같은 아파트잖아요. 그쵸? 아니, 시골에 있는 동네, 보세요. 페이지 어디 갔나요? 여기잖아요. 8번. 8번에 동네 사람 보면 시골에 있는 동네 사람들은 뭐 입이 싸고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입이 무겁고 그렇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동네 사람이 당연히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나와도 이것이 공연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왜 안 될까요? 이게 왜 안 돼요? 암기해야지. 그래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에 무죄가 된다. 전파성이 없다라고 돼 있고 무죄가 선고한다고 했는데 하급심 판례, 2심 판례를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지금 을의 경력조의 기록을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병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면 을과 병의 관계가 중요한데 을과 병의 관계가 하급심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가까운 관계였다. 가까운 관계. 즉 친한 사이였다. 친한 사이.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함부로 떠들고 다니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죠. 야 임마 정권은 누구나 다 있는 거야. 너 임마 왜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이렇게 해서 넘어가라. 이렇게 말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이것은 전파성이 없구나. 이렇게 봐두셔야 돼요. 근데 시험에서는 이 두 번째 줄까지만 나온단 말이에요. 밑엔 다 생략해버리고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5번도 보셔야 돼요. 15번에 보면 이웃이다 이거예요. 이웃. 아니 이웃이라고 해도 자 앞에 것은 다 이웃 아니었나요? 앞에 이제 가보세요.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교인들은 일이 가볍습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동네 사람은 이웃 아닌가요? 그 밑에도 몇 명씩 되는 사람들 다 웬만하면 이웃들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이것은 공연성이 없다고 봅니까? 이 이웃은 특별하단 말이에요. 이 이웃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피해자의 엄마 있잖아요. 이 모라는 사람과 이 5년 동안 주상복합이라고 하는 그
상가 건물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아주 절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을 가거나 뭐 어디 상가가 모여있는 데를 가보게 되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뭐가 있으면 같이 나눠도 먹고 같이 가게도 봐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절친 중에 절친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 봤을 때 이 이웃은 친척 이상이라는 거죠. 그런 점들이 고려가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거기 병실에 누가 있었냐면 같은 피고인의 일행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총 병실이라면 총 몇 명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4명 있는 거예요. 4명 있는데 여기서 이 두 사람은 피고인, 한 명은 피고인, 한 명은 피고인 친구, 한 명은 피해자인데 피해자의 친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친들끼리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에는 함부로 전파성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원래는 이 정신병 사건인데 당신 알고 보니까 당신의 아들한테 정신병이 있던데? 라고 말했다라고 했을 때 그 병실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두 명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파성이 없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판례는 아주 조심스럽게 봐두시면 됩니다. 시험에 각각 잘 나왔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사실 보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그렇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죠. 따라서 과거나 현재의 것은 증명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장래 사실은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로 볼 수가 없죠. 따라서 장래 사실, 미래 사실을 얘기한 것은 명예훼손죄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자, 예외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장래 동그라미. 이 장래 사실이 과거나 현재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됐죠? 이 관련된 판례는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자, 내용은 악사, 추행, 공지사실도 됩니다. 공지사실, 공지 밑줄 보시고 판례 있습니다. 자, 진실을 얘기해도 됩니다. 진실을 얘기해도 1항, 허위 얘기하면 2항. 아시겠죠? 자, 끊고 그러나 그 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처의 간통사실을 얘기한 것은 처에 대한 명시는 될지 몰라도 남편에 대한 명시는 되지 않습니다. 자, 기출문제 가볼까요? 허위 사실 적시한 것에 한정된다. 틀렸습니다. 진실 허위 다 된다 했어요. 두 번째, 적시를 보죠. 적시라고 하는 것은 그 특정인의 명예가 침해될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돼. 구체성.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 사실의 적시 이렇게 얘기하죠. 자, 밑에 판례도 기출문제 보시면 특정인의 명예가 해하여질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게 아니라 추상적 사실 X, 가치 판단 X, 이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이런 표시는 명예훼손은 되지 않고 모욕만 될 뿐이다 이런 말이죠. 자, 빨간 펜 들으시고요. 가치 중립적 동그라미 표현을 썼는데 이 가치 중립적 표현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가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 가치 중립적인 표현이 무슨 말이죠? 내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 나의 주관적 평가를 넣지 않는 경우를 말해요. 좋다 싫다 이런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중립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표현도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인의 가치가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인정되면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뒤에 판례가 나올 텐데요. 남자가 남자 사귀고 여자가 여자 사귀는 걸 뭐라 그러죠? 동성애. 응? 동성애. 애자이다. 이런 말이. 지금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한테, 야, 니 동성애 하지. 니 동성, 이거 하면 좋아하나요? 기분 팍 상할걸요? 그쵸? 자, 이 가치, 동성애를 한다는 것이 이 가치 중립적인 표현이에요. 그쵸? 근데 이런 말을 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인정하면 이건 명예훼손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밑에 수단 방법에 제한이 없습니다. 신문, 잡지, 라디오 됩니다. 신문, 잡지, 라디오 다 되는데
만약에 비방할 목적이 있다면 309조로 가요. 자, 간접적, 우회적도 돼요. 이 판례 뒤에서 배울 겁니다. 자, 밑에 판례 볼까요? 자, 307조 1항은 진실이고 307조 2항은 허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허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네가 말한 부분이 뭐래요? 그렇죠. 중요한 부분. 빨간색으로 이 중요한 부분이 진실과 합치해요. 그러면 허위는 아니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307조 1항의 진실인지 아니면 307조 2항의 허위인지는 100% 진실이면 진실, 100% 허위면 허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말하고자 한 이 진실, 네가 말하고자 한 그 부분이 네가 말하고자 한 그 핵심,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었니? 허위였니?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었다. 객관 사실과 일치한다, 합치한다 말은 이 진실이었단 말이야, 진실. 이 진실이었다면 마지막에 허위로 볼 수는 없다 이런 말이지. 세부에 있어서는 약간 달라도 돼요. 세부적인 있어서 약간 조금씩 틀려도 돼요. 틀려도 되고 핵심 키워드가 뭐냐? 핵심 키워드. 네가 말하고자 했던 본질이 뭐냐는 거지. 네가 말하고자 했던 본질이 진실이라면 허위는 아니고 그게 거짓이면 거짓 이런 말입니다. 자, 밑에 마찬가지입니다. 적시 사실이 허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 세부적인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세부적인 것에 약간 차이가 난다든지 과장된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건 허위가 아니라니까. 이 부분 똑같습니다. 그쵸? 근데 어떻대요?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다. 그러면 이건 허위지. 위건 뭐라 그랬어요? 위건은 중요한 부분이 합치한다. 합치하니까 허위는 아니고 합치하니까 진실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합치하지 않기 때문에 허위다 이런 말이지. 자, 밑에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자, 공금횡령이 100만원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95만원이었어요. 그럼 거의 100% 일치하진 않지만 95%는 일치하잖아요. 그렇죠? 95%는 일치하니까 거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과 합치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허위가 아니지. 자, 다음 페이지. 자, 역시 1항하고 2항의 문제인데, 비교 문제인데, 진실한 사실이 허위보다, 진실한 사실을 듣는 것이 더 큰 침해다. 또는 양자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진실과 허위가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랬을 때는 307조 이항은 안 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네가 사회 평균 입장에서 봤을 때 네가 허위 사실을 들었던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네가 들은 내용이 진실이냐 아니면 허위이냐를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진실과 허위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더 크단 말이에요. 크거나 또는 같다 이 말이에요. 같다. 이 진실이란 부분이 크거나 같다. 허위보다 크거나 같다라면 그건 진실로 봐야지. 진실로. 그렇죠? 근데 반면에 진실과 허위를 비교해 봤을 때 허위가 더 크다. 그럼 그때는 뭐다? 이건 허위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쪽 판례가 중요하죠. 자, 사실이야, 사실. 사실은 뭔가요? 사실은요, 파란 펜으로 가치 판단이 아니에요. 의견 표현, 대치 표현이 아니에요. 그것을 대치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뭐라고요? 사실은 증명이 가능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의 사실관계를 사실이라 불러요. 사실은 증거에 의해서 입증이 가능해야 입증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따라서 장래의 사실은 증거에 의해서 입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자, 또
사실은, 그쵸? 사실이 뭐라고요?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돼, 구체성. 그리고 이런 것은 객관적 평가를 해야 한다. 또 나오죠? 특정인의 평가가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이 사실적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말한 그 특정 문구에서 그 내용이 곧장 유추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구체적 사실적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까 동성애자라는 그 단어 한마디만 갖고서 그 특정 문구에 의해서 그 사실이 곧장 유추가 되어야 하면 그게 구체성을 띄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계속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네요. 사실적시라고 하는 것은 침해될 가능성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 근데 파란색으로 침해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적으시고 아니다 세모이면 사실적시가 없는 거지. 이런 표현들이 각각 시험에 나와요. 꼭 좀 알아두세요. 기출문제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해요. 특정인을 지목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 특정인에 대해서 뭐가 될 수 있어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종합해본다 하더라도 네가 말한 것이 그 특정인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세모. 그랬을 때는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고 이 지문은 검찰직 9급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사실적시라고 본 판례들 볼게요. 자,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쵸? 장래의 사실은 원칙적으로 되질 않는데 이 장래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현재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될 수 있다고 앞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판례가 바로 이 2번 판례죠. 자, 어떤 피고인이 경찰관 상대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빨간색 내일부 동그라미 내일부니까 이것이 장래죠. 영장이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영장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는 것은 그 영장 청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며칠 전에 영장 청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 청구한 것이 과거나 현재 사실 기초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대부분 웬만하면 알잖아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그쵸? 예외적으로 사실적시가 되는 경우이다. 그래서 죄가 되는 명예훼손죄가 되는 경우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 앞에서 공지사실도 사실이라 그랬어요. 이미 사회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 잘 알려진 동그라미. 이게 바로 공지사실입니다. 공지사실. 이것을 적시해서 그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했다면 명예훼손이 됩니다. 밑에 마찬가지로 다뤄진 서면도 공지사실이죠. 보세요. 동성애자가 아니에요. 근데 동성애자라고 떠들고 다니잖아요. 죄가 된다 이런 말이고 사실적시는요. 직접적, 간접적 다 돼. 전문 누구한테 전해드렸다는 거죠. 간접적, 우회적 다 된단 말입니다. 당연히 직접적 되죠. 스스로 실험한 것도 되고 밑에 그래 암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도 돼요. 그 다음 자 8번도 출제가 잘 됐죠. 갑이 신씨 종종 자산관리위원장 일과 다퉈왔는데 방송으로 뭐라 그럽니까? 어떤 분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횡령 밑줄짝 했어요. 횡령했다고 했어요. 자, 횡령했다고 했는데 그 횡령했다고 했는데 횡령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름을 꼭 거론해야지 명예훼손이 됩니까? 여기서 횡령했다는 사람은 횡령은 진정신분범이잖아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횡령죄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종종자산을 횡령했다라고 했을 때 횡령한 사람 한 명밖에 없는데 그게 누군가요? 그렇지. 자산관리위원장이라는 거지. 그 사람밖에 더 있어요? 따라서 어떤 분자라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의 사정을 종합 판단해 보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피해자 특정되었다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처자식이 있는 남자가 살고 있다는데 네 아냐? 그랬어요. 그쵸? 빨간색으로 처자식 있는 남자 동그라미. 이건 무슨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불륜관계를 내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쵸?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성관계를 암시 동그라미. 간접병 방법이죠. 그 다음에 하품만 하는 년 동그라미. 이것도 죄가 된다고 했고, 안 되는 거 볼게요. 자, 파란 펜 들으시고, 2단 중에 2단, 뒤에 부분에 2단 셈을 쳐봐요. 이것은 사실적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평가의 문제예요. 평가의 문제인 거예요. 판단하는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했고, 이건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평가하는 사람들마다. 자, 2번 볼게요. 체크하시고. 형사법에서 고소, 고발 배우죠. 그때 뭐라고 배웁니까? 고발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할 때 고발할 수 있어요. 따라서 고발 사실을 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그 가치가 침해될 정도까지는 되진 않아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고발 세모. 됐어요? 되는 수도 있어요. 되는 수도 있어요. 자, 다만부터 가로 열고. 그 동기가 불순하거나 온당치 못하거나 그래서 이러한 사정이 함께 알려졌을 때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그 사건이 아니에요. 이 가로 열고 닫은 부분이 나온 적도 없어요. 그냥 고발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역대요. 자, 밑에 2번. 고발밖에 안 했어요. 밑에 고발밖에 안 했다니까. 밑에 고발밖에 안 했다고요. 그 동기나 경위에 대해서 일절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어떤 자초지는 세세하게 나눴지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고발당해서 갔다 왔다. 그쵸? 역시 동기나 경위 X 하시고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얘기를 했다면 죄가 될 수 있어요. 얘기를 일절 하지 않았고 고발했다, 당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만 했기 때문에 구체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죄가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밑에 나오죠. 고발당해서 갔다 왔다. 연놈이 신고해서 갔다 왔다. 근데 그녀는 알고 넘어갔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죄가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5번을 봅니다. 5번. 자, 이 5번 판례는요. 여기도 나오지만 뒤에 업무방해죄도 막 나와요. 자, 외우세요. 한미 쇠고기 세모. 이것은 어떤 죄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2009년도인가요? 이명박 정부 때죠. 한미 쇠고기가 FTA인가 그 타결되어서 한미 쇠고기가 들어오잖아요. 뭐 광우병 결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쵸? 거기에서 미국산 쇠고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네 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적시가 없고 나중에 고의도 없다 그랬습니다. 고의도 없고 어쨌든 명예훼손죄는 안 돼요. 그리고 업무방해죄 그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다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업무도 방해하지 않았다 했고 1절 어떤 죄도 안 된다 이거예요. 뒤에서 이제 하나씩 나올 겁니다. 자, 6번 문제 가보죠. 이 우리나라 유명 소주 회사는 진로를 말합니다. 진로. 이거 일본로 한테 넘어갔어요. 지분 50%가 일본에 넘어갔다고요. 파란색으로 일본 기업이 되었다 세모. 이 뭐예요? 이게 바로 가치 따라 적으세요. 가치 중립적 표현인 거예요. 표현인 거예요. 표현인데 플러스 일본 기업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그 진로 그룹에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 사회적 평가 지워야 되겠네요. 사회적 평가가 저해됐나요? 일본 기업이 됐다. 일본 것이 됐다. 중국계 되었다. 미국계 되었다. 이 말했다면 그 자체가 평가가 저하잖아요? X란 말이에요, X.
X란 말이에요. 평가가 저하됐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명예훼손죄가 되질 않아요. 앞에서 본 동성애자도 틀린 거예요. 동성애자. 동성애자를 발언은 가치 중립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받으시고요. 물론 여기 나오죠. 그 진로 소주의 구매에 소극적인 될 여지는 있어요. 잘 안 사 먹을 거야. 판매량이 떨어진다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판매량이 적어진다? 명예훼손이 된다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니까요. 자, 그 다음. 자, 파란색으로 확인 대답 세모. 사실적시가 아니다는 거죠. 뻗거대머리 세모. 이것은 검은색 모욕적인 발언이지 사실적시가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도 안 되고요. 그 다음. 정가 13인 것이 맞다. 확인해보자. 확인. 자, 보세요. 위에도 확인 나오죠. 확인 대답. 여기 확인해보자. 이런 말 나오는데 사실적시가 아니다는 거지. 이것은 사실적시도 아니고 고의도 없고 어쨌든 죄는 안 돼요. 그쵸? 그 다음 10번 가볼게요. 자, 피고인이 군수로 당선된 갑 후보 운전기사 을이 구속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 갑 후보니까 이 갑이죠. 갑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자들에게 문자 하나를 보내요. 모 지청에서 을을 구속하고 갑 군수를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말, 지금 제가 밑줄 그어놨잖아요. 갑 후보, 갑 군수를 조사하고 있다. 이 말을 했는데, 이 말로 인해서, 이 말 함으로 인해서, 그 검찰청 지청장, 검찰청 그 직원들에 대한 사실적시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아니, 앞 페이지 가보세요. 앞 페이지가, 여러분 교재 99페이지 가보세요. 99페이지를 가보시면 거기 두 번째 박스에서 세 번째 판례 보세요. 거기 두 번째 끝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적시된 내용 중에 특정 문구에 의해서 그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에 대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봐봐요. 갑 후보, 갑 군수 이렇게 얘기했지. 그 갑 후보, 갑 군수 얘기했지. 여기 어디에 그 검찰 직원, 검찰 지청장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 갑 후보 얘기했다고 해서 곧바로 검찰 직원 일을 비방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말이 어디서 도출돼요?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지청장이라든지 지청 구성원이란 말에 대해서는 그 말 단어 자체에 의해서 곧바로 유추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곧바로 유추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건 사실적시가 있다고 볼 수가 어렵다. 이런 말이 한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 자, 그 밑에 거 11번 봅니다. 종교 부분인데요. 타 종교의 신앙 대상을 파란색으로 우습강 세모, 국수 먹다가 뭐 어떻게 했다, 죽었다 이런 말 표현인데 우스꽝스럽게 묘사한다든지 다소 모욕적이거나 불편했다 이 정도만 갖고서는 사실적시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 추상적 연범이죠. 그쵸?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리면 기수가 돼버립니다. 참고로 그 예를 한번 봐두시고요. 기출문제 볼까요? 전자게시판에 사실적시하다 할지라도 사실적시하면 기수가 됩니다. 기수. 그 게시판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면 그래도 공유성이 인정된다는 거죠. 틀렸네요. 자, 나머지는 됐고 목적범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목적도는 필요 없습니다. 그쵸? 그 다음 착오는 그다지 출제가 되진 않을 것 같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